제가 창업교육 할 때도 무슨 사회를 혁신하는 뭐 가치를 만드는 이런 창업가가 되자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딱 캐치프라이즈가 월 300만 원의 창업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창업소득을 만들 줄 아는 창업가가 되자가 가장 키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면 그만큼 다양한 창업을 해보신 만큼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의 니드나 그런 네. 마음을 되게 잘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도전하신 것도 있지 않나, 어떤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지금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런 경험치가 있고, 저는 뭐 책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막 무슨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던지 되게 세상을 혁신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로투원의 창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만큼 많이 해봤고, 또 심지어 이제 그 제로투원을 해야 되는 많은 창업가들을 1년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이제 과정. 어떤 이제 고민이 있고 네.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가장 제가 전문가이고 가장 많은 것들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신을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 제로투원이라는 건 어떤 돈도 없고 그죠. 지식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네. 그 베이스에서 뭔가 만드는 걸 말하는 건가요? 저희 이제 제가 창업교육 할 때도 무슨 이제 사회를 혁신하는 뭐 가치를 만드는 뭐 이런 창업가가 되자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딱 이제 캐치프라이즈가 월 300만 원의 창업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창업소득을 만들 줄 아는 창업가가 되자가 이제 가장 키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수익 300. 네.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300에서 끝나지 않겠죠. 이제 그러겠죠.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300만 원 정도 창업으로 소득을 만드는 작업을 본인이 해보면 그 이후에 그걸 확정하는 거는 훨씬 더 쉽고, 이제 근데 그 제로투원이 제일 어려우니까 300까지 만들어내는 게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는 과정을 제가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켜보셨을 때 음. 그런 창업하려는 제로투원으로 하려는 분들의 어려움이 뭐예요? 일단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책에 제일 많이 녹여낸 네네. 것 같아요. 우리가 제로투원을 할 때 저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리스크를 되게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연쇄 창업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와 진짜 저 사람 대범하다. 그러니까 겁도 없다. 겁도 네. 없다. 돈이 많나? 근데 저는 진짜 겁이 많고 돈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부모님의 뭐 지원도 그냥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다 이제 제가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니 그럼 너 어떻게 너가 대범하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 창업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어? 네. 리스크가 없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이 리스크 없게끔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 정도의 함정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아무래도 돈이 없고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좀 이제 그런 노가다 작업이 필요하다. 노가다 작업이 필요하고, 남들이 볼 때 좀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초기에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비효율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의 과정이 필연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 창업을 리스크 없게 하는 방법론에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미리 팔아보기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 팔아보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리 팔아보기라는 거는 사실 자본력이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력이 많은 데는 시작부터 완제품 딱 몇 억 R&D 해가지고 만들어서 시작부터 딱 마케팅 비용 몇 억씩 쓰면서 이제 시장에 내면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리스크를 지지 않는 대신에 우리의 이제 노동, 좀 집약적인 노동과 비효율과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창업 공식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이제 패시브 인컴, 막 자동 수익, 시작부터 되게 이제 고상하게. 네. 왜냐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우상적인 창업가들이 다 고상하고 되게 멋진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시작도 그랬을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다 까보면은 그런 분들도 시작은 되게 말도 안 되는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하고,
되게 남들이 볼 때 와, 쟤 왜 저걸 왜 할까?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제가 이제 책에 많이 담아놨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비효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비효율의 과정은 무조건 창업의 초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나? 남들이 이렇게 나를 한창해 보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비효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자각하게끔 하려고 제가 이제 비효율의 함정이라는 챕터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 넣어놨던 거죠. 네. 많은 그 창업가분들이 그 단계를 못 견디고 맞아요. 포기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만나본 분들도 대부분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죠. 그 비효율의 과정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도.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그냥 이제 좀 우아하게 고상하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뭔가 사회적 혁신을 위해서 그런 뭔가 비전을 두고 이제 창업이라는 걸 도전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좀 되게 뭔가 나는 고상하게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뭐 거의 사무실에서 계속 앱만 만들고 뭐 웹사이트만 만들면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알아서 고객이 찾아올 거야.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오류들이 되게 많죠. 비율의 과정 자체를 아예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제 나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생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뭐 프랜차이즈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프랜차이징이 되지 않고 나는 그 가게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대여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알바를 둘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약간 매몰되는 사람도 좀 많지 않을까? 나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빠져버리는 거죠. 약간 투자한 시간과 돈과 막 이런 거에 약간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업의 일이 마켓 사이즈가 딱 내가 그냥 직접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정도에 국한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이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자동화라든지 사실은 대부분의 일들은 다 위임이 가능하거든요. 위임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잘 믿어도 타인은 잘 못 믿어요. 이거를 나만큼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막상 위임해놓고 보면은 나보다 잘해요. 다 대부분. 네,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고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막혀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긴 하죠. 네.